상식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충격적인 우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적부터 배워왔던 태양계에 대한 지식이 사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정말 놀라우실 것입니다. 과학자들도 매년 새로운 발견으로 인해 기존 이론을 완전히 바꿔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발견들이 우리 집 뒷마당이라고 할 수 있는 태양계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이고 믿기 어려운 진실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시고 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에 대해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갖게 되실 것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놀라운 발견은 작은 소행성들도 토성처럼 아름다운 고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997년에 과학자들이 발견한 카리클로라는 천체는 지름이 약 250km 정도로 그리 크지 않은 소행성입니다. 토성과 천왕성 사이 어디쯤에서 조용히 궤도를 돌고 있는 이 작은 천체가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된 이유는 바로 고리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과학자들도 믿지 못했죠. 고리는 토성과 같은 거대한 가스 행성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더욱 정밀한 관측을 통해 확인된 사실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카리클로의 고리가 단순한 먼지나 암석 조각이 아니라 순수한 물의 얼음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었죠. 이 고리는 폭이 6-7km와 2-4km인 두 개의 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는 약 9km의 간격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카리클로 중심에서 약 400km 떨어진 곳에서 우아하게 회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구와 달 사이 거리의 10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아담한 크기지만 그 아름다움은 토성의 고리에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카리클로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1993년에는 키론이라는 또 다른 켄타우로스족 소행성도 고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카리클로의 절반 크기인 이 천체 역시 자신만의 고리 시스템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2017년에는 하우메아라는 카이퍼 벨트 천체가 이 특별한 가족에 합류했습니다. 명왕성이나 에리스와 비슷한 크기지만 럭비공처럼 길쭉한 모양을 가진 하우메아는 반지름 2287km의 거대한 고리를 가지고 있었죠. 2020년에는 과학계를 또 한 번 놀라게 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지름 약 1000km의 콰오아르라는 카이퍼 벨트 천체에서 두 개의 서로 다른 고리가 확인된 것입니다. 표면으로부터 2500km와 4050km 떨어진 곳에서 각각 궤도를 돌고 있는 이 고리들의 발견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런 발견들은 우리가 알던 태양계의 모습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1977년 천왕성의 고리가 발견되기 전까지만 해도 토성만이 고리를 가진 유일한 행성이라고 믿어졌는데 이제는 모든 가스 행성은 물론 작은 소행성들까지 고리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해왕성의 가장 큰 위성인 트리톤에 얽힌 미스터리는 더욱 흥미롭습니다. 지름이 2700km에 달하는 이 거대한 위성은 언뜻 보기에는 평범해 보입니다. 해왕성에게 항상 같은 면을 보이고 있고 궤도도 거의 완벽한 원형이죠. 이런 특징들은 보통 위성이 모행성과 함께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구의 달이나 목성의 갈릴레이 위성들처럼 말이죠. 하지만 트리톤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역행 궤도라는 점입니다. 트리톤은 마치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하는 대형 트럭처럼 다른 모든 천체들과 반대 방향으로 해왕성 주변을 돌고 있습니다. 이는 정말로 이상한 현상입니다. 태양계의 모든 큰 천체들은 하나의 회전하는 먼지 원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모두 같은 방향으로 돌아야 하거든요. 물론 다른 행성들도 역행하는 작은 위성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위성들은 본질적으로 나중에 포획된 작은 소행성들이고 모두 행성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서 궤도를 돕니다. 그런데 트리톤은 해왕성에서 불과 30만 킬로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는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보다도 가까운 거리죠. 이처럼 가까운 거리에서 역행 궤도를 도는 거대한 위성이 존재한다는 것은 트리톤이 원래 해왕성의 위성이 아니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트리톤은 어디서 왔을까요? 가장 유력한 이론은
트리톤이 원래 명왕성과 비슷한 카이퍼 벨트 천체였다는 것입니다. 수십억 년 전 어떤 사건으로 인해 궤도에서 벗어난 트리톤이 해왕성에게 포획되었고, 이 과정에서 해왕성의 원래 위성들은 모두 파괴되거나 궤도에서 밀려났을 것입니다. 화성의 작은 위성 포보스에 있는 스티크니 크레이터가 우주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될 수 있다는 발견은 정말 흥미롭습니다. 지름이 22km밖에 안 되는 포보스는 화성에서 불과 6,000km 떨어진 곳에서 궤도를 돌고 있으며 달처럼 항상 같은 면을 화성에 보이고 있습니다. NASA 연구진들이 지름 9km, 깊이 1.5km의 자연 분지인 스티크니 크레이터 내부에 우주기지 건설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크레이터 내부는 아래로는 포보스의 질량이, 위로는 화성의 질량이 우주 방사선을 차단해주는 천연 방어막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계산에 따르면 스티크니 크레이터 내부에 있는 모든 물체는 일반적인 외부 우주 방사선의 10%만을 받게 되며, 이는 국제우주정거장이 받는 방사선의 5분의 1 수준입니다. 심지어 포보스의 일반적인 표면에서도 최대 25%의 방사선만 받게 된다고 합니다. 가상의 달 동굴을 제외하면 스티크니 크레이터가 태양계 내부에서 가장 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한 야외 장소가 될 것입니다. 이런 발견은 미래의 화성 유인 탐사에서 포보스를 중간 기지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성에서는 걸음걸이로 태양을 쫓아갈 수 있다는 믿기 어려운 사실도 있습니다. 명왕성이 행성 지위를 잃은 후 다시 태양계에서 가장 작은 행성이 된 수성은 지름이 4,879km로 지구의 절반도 안 되며 가니메데나 타이탄 같은 위성보다도 작습니다. 태양으로부터 평균 5,800만 km 떨어진 곳에서 궤도를 돌지만 그 궤도는 모든 행성 중 가장 타원형이어서 가장 가까울 때는 4,600만 로멸터, 가장 멀 때는 7,000만 km까지 거리가 변합니다. 수성의 자전 주기는 58.651로 매우 느리며, 이는 태양 공전 주기인 88일과 2대 3의 비율로 동기화되어 있습니다. 즉, 수성은 3번 자전할 때마다 2번 공전하는 셈이죠. 이런 특이한 동기화 때문에 수성에서는 태양이 176일마다 한 번씩 뜨고 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점은 수성에서 낮과 밤의 경계선이 움직이는 속도입니다. 지구에서는 이 경계선이 적도에서 시속 1670km의 엄청난 속도로 움직여서 가장 빠른 비행기나 인공위성만이 따라갈 수 있습니다. 달에서도 이 경계선은 시속 16km로 움직여서 자전거로도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수성에서는 이 경계선이 최대 시속 3.6km로 움직입니다. 이는 노인도 충분히 걸어서 따라갈 수 있는 속도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수성에서 이 속도로 걸어간다면 태양을 항상 지평선 근처에 고정시킬 수 있고 온도가 견딜만한 수준을 유지하는 구역에 계속 머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아이디어는 실제로 수성 유인 탐사 계획에서 고려되었으며 공상과학 소설에서도 자주 다뤄지고 있습니다. 김 스탠리 로빈슨의 소설 232에서는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수성 표면을 이동하는 도시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태양계에는 놀라운 대칭성도 숨어 있습니다. 천문학 역사가 데니스 롤린스가 발견한 이 패턴은 수세기 동안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태양계에는 공통된 특성을 공유하는 두 쌍의 행성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금성 지구 쌍과 천왕성 해왕성 쌍입니다. 이 두 쌍은 모두 서로 인접한 행성들이며 크기와 질량이 거의 동일합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들의 위치가 목성을 기준으로 대칭적이라는 점입니다. 가장 놀라운 공통점은 각 쌍의 안쪽 행성인 금성과 천왕성이 모두 역행자전을 한다는 것입니다. 8개 행성 중에서 역행자전하는 행성은 이 둘뿐이니까요. 롤린스는 이런 특이한 패턴이 행성 형성과 관련된 아직 알려지지 않은 메커니즘의 증거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기에는 너무 정교한 대칭성이라는 것이죠. 혹시 태양계 형성 과정에서 특별한 법칙이나 규칙이 작용했던 것일까요? 아직은 추측의 영역이지만 미래의 연구가 이 수수께끼를 풀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구와 달 사이의 공간에
다른 모든 행성들을 일렬로 늘어놓을 수 있다는 사실도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 상상 속에서 가스 행성들은 어마어마하게 큰 존재들입니다. 특히 목성이나 토성 같은 행성들은 태양계 전체를 대표하는 거대한 천체로 여겨지죠. 반면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는 우주 규모로 보면 그리 멀지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계산해보면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수성 4,879km, 금성 1,204km, 화성 6,792km, 목성 104,2,984km, 토성 102,536km, 천왕성 5,118km, 해왕성 49,528km를 모두 더하면 387,941km가 됩니다. 지구와 달 사이의 평균 거리는 3,800-400km이고 가장 가까울 때는 356,600km, 가장 멀 때는 산인뗄척 700km입니다. 즉, 7개 행성을 모두 나란히 늘어놓아도 지구, 달 공간에 편안하게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이는 우주의 규모가 얼마나 거대한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행성들이 실제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우주는 텅 빈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태양에 가장 가까운 수성에서 얼음이 발견되는 것도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햇빛이 비치는 쪽 온도가 섭씨 400도에 달하는 이 지옥 같은 행성의 일부 분화구에서 물의 얼음이 발견되었으니까요. 수성의 자전축이 거의 기울어지지 않아서 태양빛이 절대 비치지 않는 분화구 바닥에 얼음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NASA의 메신저 탐사선 데이터에 따르면 이 얼음의 평균 두께는 약 50m이고 일부 지역에서는 최대 85m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이 미터를 넘지 않을 것이라고 믿어졌던 것을 생각하면 엄청난 발견이죠. 이 얼음들은 해성 충돌로 생겨났을 것으로 추정되며 수십억 년 동안 영구 그림자 속에서 보존되어 왔습니다. 미래의 수성 탐사에서는 이 얼음이 귀중한 자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은 음료수로 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소와 수소로 분해해서 로켓 연료로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이론적으로 지구를 관통하는 터널을 파고 뛰어든다면 42분 만에 반대편에 도착할 수 있다는 계산도 흥미롭습니다. 마찰이나 지구 자전 같은 복잡한 요소들을 무시하고 순수하게 중력만 고려한다면 지구 한쪽 끝에서 뛰어들어 중심을 지나 반대편으로 나오는데 약 42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이는 진자의 움직임과 매우 유사한 현상으로 처음에는 속도가 0에서 시작해서 지구 중심에서 최대 속도인 초당 7.9km에 도달한 후 다시 속도가 줄어들어 반대편 표면에서 다시 0이 됩니다. 흥미롭게도 이 시간은 지구 어디든 같은 곳을 뚫든 항상 42분으로 동일합니다.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터널을 뚫어도 런던에서 시드니로 가는 터널을 뚫어도 시간은 같습니다. 이것을 브라키스토크론 문제라고 하는데 17세기 수학자들이 발견한 아름다운 물리 법칙 중 하나입니다. 만약 지구의 궤도 속도가 갑자기 0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에 따르면 달이 지구에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궤도 운동으로 생기는 원심력이 중력과 균형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구도 태양 주위를 도는 궤도 운동으로 태양에 떨어지지 않고 있죠. 하지만 만약 이 궤도 속도가 갑자기 사라진다면 지구는 태양을 향해 떨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계산에 따르면 지구는 약 64.5일 후에 초당 616km의 속도로 태양 표면에 충돌하게 됩니다. 이는 현재 지구의 궤도 속도인 초당 30km보다 20배 이상 빠른 속도입니다. 다행히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물리 법칙상 지구의 궤도 속도가 갑자기 0이 될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가정을 통해 우리는 궤도 역학의 중요성과 태양계의 정교한 균형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금성에서 하루가 1년보다 길다는 사실도 정말 놀랍습니다. 금성은 자전 주기가 243지구일인데 태양 공전 주기는 225지구일입니다. 즉, 금성에서는 하루가 1년보다 18일이나 더 긴 것이죠. 게다가 금성은 역방향으로 자전하기 때문에
태양이 서쪽에서 떠서 동쪽으로 집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더 복잡합니다. 금성의 대기는 행성보다 60배나 빠르게 회전하면서 강력한 바람을 만들어내고 두꺼운 구름층 때문에 태양을 볼 수도 없습니다. 표면 온도는 섭씨 462도로 수성보다도 뜨겁고 대기압은 지구의 92배에 달합니다. 목성의 위성 유로파에는 지구 바다보다 2배 많은 물이 있다고 추정됩니다. 두꺼운 얼음 껍질 아래 숨겨진 바다의 깊이는 100km가 넘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지구 바다의 평균 깊이보다 25배 이상 깊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이 바다가 완전히 어둠 속에 있다는 점입니다. 태양빛이 닿지 않는 이 심해에서도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지구의 심해 열수 분출구 주변에서 태양 에너지 없이도 번성하는 생명체들이 발견되면서 유로파의 바다에서도 생명체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토성의 위성 타이탄은 태양계에서 지구 다음으로 두꺼운 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질소가 주성분인 이 대기는 지구보다 1.5배 더 밀도가 높아서 인간이 산소 마스크만 쓰고도 날아다닐 수 있을 정도입니다. 타이탄 표면에는 메탄으로 이루어진 호수와 강이 있어서 지구와 비슷한 물순환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달과 태양의 겉보기 크기가 거의 같다는 것도 놀라운 우연의 일치입니다. 달은 태양보다 약 400배 작지만 태양은 달보다 약 400배 더 멀리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거의 같은 크기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개기일식이라는 장관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매년 달의 궤도가 약 3.8cm씩 멀어지고 있어서 약 5천만 년 후에는 달이 더 이상 태양을 완전히 가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주 역사상 개기일식을 볼 수 있는 매우 특별한 시대에 살고 있는 셈입니다. 이처럼 태양계에는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놀라운 비밀들이 가득합니다. 매년 새로운 발견들이 이어지고 있고 우리의 상식을 뒤엎는 사실들이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더 놀라운 발견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정말 기대됩니다.